구매 대행으로 어떤 것을 팔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 전환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전환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인데요. 해당 파일은 관세청 한국기술표준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법 파일은 여기 유튜브 아래 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이 파일은 국가표준연구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파일인데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전환법 자료를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게 제본을 해서 계속 옆에다 두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용품입니다. 어린이 용품은 판매를 하면 벌금이 큰데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벌금이 클 수밖에 없죠.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엄격하게 다뤄야 할 물품입니다. 해외의 어린이 용품은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다양한 검사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제품에 들어가는 색상별로 모두 다른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수입도 이 어린이 제품은 하기가 매우 어렵죠. 14세 이상 용품부터는 판매가 보통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짝퉁입니다. 특히 중국은 브랜드 짝퉁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초보 구매 대행업자들이 간혹 중국 판매업자들에게 직접 문의를 해서 이 상품이 진짠지 가짠지 문의를 해보고 이 중국 판매업자들이 진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 중국 업자들도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은 진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인 경우도 많아서요. 중국 브랜드 상품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골프채, 골프 가방, 낚시용품, 침구류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것 또한 지재권에 많이 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프채, 골프 가방, 낚시용품, 침구류 등은 잘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브랜드 카피 제품들이 많아서 지재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메일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재권 문제가 되는 이제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 브랜드들은 주의를 해서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보양, 모두그린, 아이노탱, 다이와, 데카트론, 네이처 하이크, JST나 다이소 등이 이제 대표적인 지재권이 잘 걸리는 브랜드인데요. 여기 브랜드는 최대한 피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캐릭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은 아예 이제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또한 예민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곱 번째로 영어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식기,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요것들은 이제 이 영어 허가증은 인터넷에서 강의를 간단하게 몇 시간만 듣고 받을 수 있긴 한데요. 이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 모두 판매가 불가합니다. 영업 허가증이 있어도 판매가 불가한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화장품들을 보면 미백, 뭐 주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화장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하면 별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업자가 이제 보통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요. 한 개라기보다는 구매 대행업자들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 사업자 하나하나마다 모두 이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이제 영어 허가증을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장 주소에 이제 담당자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권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모두 이제 그 담당하시는 사업자의 담당 주소에 담당자분들한테 문의를 해서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은 상세 페이지가 없어도 제목이 이상해도 가격이 비싸도 팔립니다. 왜냐고요? 대량이고 한국인만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살고 또 대량이다 보니까
네, 하나만 팔려도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은 소비자들이 시장가를 알 만한 상품을 비싸게 팔면 안 됩니다. 네, 누가 봐도 이게 얼마인지 아는데 또 비싸게 팔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뢰가 많이 줄어들고 또 사지 않겠죠. 이런 시장가가 알 만한 상품들은 차라리 이제 뭐 여러 개를 묶어서 세트로 묶은 구성으로 팔아야 하고요. 시장가를 모두가 알 수 있는 이런 제품은 예를 들어서 마우스패드 등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상품 제목을 이제 플러스 원, 마우스패드, 3개 세트 마우스패드 등으로 제목만 이렇게 묶은 상품인 것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시장가를 모를 만한 거는 이제 반대로 비싸게 팔아도 되겠죠. 이런 것이 좀 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좀 5천에서 10,000원 정도 이상 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